얼마 전에 이제 치의신보 저희 치과 의사들이 보는 어떤 소식지에 좀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와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은 내용들을 준비를 좀 해봤는데요. 항혈전제, 그 다음에 항응고제를 복용하고 계신 환자분들의 치과 치료에 관한 내용이에요. 먼저 일단은 치의신보에 났던 안타까운 소식을 한번 같이 보는 걸로 시작을 좀 해보겠습니다. 환자가 항혈전제를 복용할 경우 발치 전 섣불리 약물을 중단하면 뇌경색 등 문제가 생겨 의료 분쟁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최근 치과 의료진이 60대 환자를 상대로 발치 치료를 했다가 뇌경색으로 사망했던 사례를 공유했습니다. 사례에 따르면 모 치과에 내원한 환자 A씨는 37번 치아의 치주 농양 진단을 받고 의료진의 지시에 따라 복용하고 있던 항혈전제 복용을 중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발치 치료를 받은 환자 A씨는 얼마 후 뇌경색으로 결국 사망했습니다. 이에 환자 측은 투약 중단에 관한 위험성을 치과 의료진이 설명하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사건을 접수받은 의료중재원은 환자 항혈전제 약물 투약과 뇌경색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배제할 수 없다며 심혈관계 질환 및 투약과 관련해 담당 주치의에게 자문할 필요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항혈전제 약물 중단 시 혈전 발생에 따른 합병증 발생 가능성에 대한 설명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치과 의료진, 환자 간 조정을 합의토록 했습니다. 항혈전제를 복용 중인 어떤 환자분께서 치과 치료 받으시다가 이제 사망한 일이 발생을 했어요. 가족분들도 그렇고 주치의 선생님들도 그렇고 정말 이 마음이 어떨지 제가 어떤 말을 들어도 위로가 안 되실 텐데 아마 뇌경색으로 아스피린 같은 항혈전제를 드시고 계셨었나 봐요. 근데 이제 그 약을 끊을 때 투약 중단에 관한 위험성에 대해서 환자분들 가족들은 이제 설명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신 것 같고 이렇게 결과가 나왔네요. 이 일 가지고 더 얘기하는 것 자체는 크게 의미는 없고 저도 이거 가지고 이슈를 만들거나 하는 거 절대 아니니까 보시는 분들 오해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침 제가 진료를 할 때 이제 항혈전제나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환자분들에 한해서 어떻게 진료를 하고 있는지 제 블로그나 아니면 예전 이거 고혈압 치과 치료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조금 더 강조를 해서 말씀드리고자 영상을 준비를 하게 됐어요. 보시면 우리 항혈전제랑 항응고제는 조금 다른 약이긴 하지만 크게 보면 피를 조금 잘 순환되게 피가 덜 뭉치게 좀 묽게 한다 그러죠. 이렇게 항혈전제나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사람들이 이 약만 복용하면서 사는 건 당연히 아니니까 그런 와중에 치과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 오게 되고 치과 치료는 우리 대부분 뭐라 그러냐면 관열적 술식이라고 하죠. 피가 보통 나게 돼 있어요. 간단한 잇몸 치료부터 간단한 발치, 고름이 차서 고름을 빼는 것, 임플란트까지 어쨌든 피가 나게 돼 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이제 양가적 감정에 빠지게 됩니다. 피를 묽게 하는 약을 복용을 하니까 피가 날 확률은 많은데 치과 의사 입장에서는 피가 덜 나는 게 좋으니까 어찌됐든 이 약을 조금 중단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항상 하게 될 테고요. 그래서 이제 이 항혈전제나 항응고제와 관련해서 인터넷이나 지식인 이런 데서 보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세요. 나는 괜찮을까? 나도 아스피린, 아파린 이런 거 복용하고 있는데 이런 사고가 발생을 하니까 나는 그런 발치를 못하나? 치과에서 우리 어머니나 아버님 임플란트나 발치 수술을 하는데 아스피린 끊으라고 하던데 어떡하지? 걱정이 들 수밖에 없겠죠. 이런 사고가 일어났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치과 치료부터 중요하지만 전신질환에 대한 안전이 치과 치료보다 우선인 거는 저는 항상 환자분들이나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한테 그렇게 설명을 자주 드렸습니다. 저희 치과에서는 특히 항혈전제 같은 경우는 절대 복용을 중단하지 않고 모든 관열적 술식을 치료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저희 치과에서 어떤 진료를 하고 있는지 알려드리려고 또 그 중요성을 환자분들이나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알려드리려고 제가 이렇게 이미지도 만들어 봤어요. 아스피린 중단 없이 수술하세요 이렇게 했는데 사실 환자분들은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아스피린을 계속 먹느냐 아니면 중단하느냐에 크게 관심이 없게끔 환자분들이 좀 인식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냥 아스피린은 끊어야 되지 이미
고정관념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박혀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약을 끊지 않고 수술을 하게 된 이유는 레지던트 하면서 막 공부도 많이 하고 했지만 치과 치료할 때 나는 피, 출혈은 메이저 블리딩과 우리 마이너 블리딩을 구별을 해야 된다고 논문이 나와 있어요. 메이저 블리딩을 뭐냐면 우리 개복 수술이라고 하죠. 배를 이렇게 가르고 안에도 뭔가 수술을 했을 때 안에서 피가 나면 우리가 수술 마치고 봉합을 했어요. 그러면 지혈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또는 암 수술을 한다든지 할 때 혈관을 다루잖아요. 혈관에서 이렇게 퓨 튀어나오는 건 이제 보신 분들 많이 없겠지만 이제 구강외과에서 암 수술할 때는 보통 많이들 경험을 하거든요. 우리 그런 거를 메이저 블리딩이라고 해요. 그런 메이저한 수술이 아니고서야 치과에서 나는 출혈은 우리 마이너 블리딩 혹은 우직 양상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슥 올라오는 정도인 거예요. 즉 우직 양상 정도의 출혈의 위험성보다는 약을 끊었을 때 다른 장기, 뇌나 심장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위험성이 더 크다가 핵심인 거예요. 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과 선생님들이 다양한 원인으로 항혈전제나 항응고제를 처방을 해주시잖아요. 원인이 있겠죠. 피가 굳으면 안 되니까. 그런데 치과의사 입장에서는 뭔가 수술을 해야 되는데 피가 나면 치과의사 입장에서는 곤란한 거죠. 피가 조금 나면 수술하기도 어려울 수 있고 지혈이 안 되면 일단 환자분들이 힘들 수 있으니까 상충된 입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치과의사가 내가 수술을 해야 되니 환자분 약 끊을 수 있을까요? 라고 그 약을 처방해 주신 의과 선생님들한테 여쭤보고 진료 의뢰서를 발부하게 되죠. 그런 행위들이 치과의사가 마땅히 더 책임져야 할 지혈에 대한 책임을 메디컬 닥터에게 전가시키는 행위다. 제 생각이 아니고 이 약을 끊지 않고 수술을 해도 된다고 논문을 쓰신 유명한 분의 생각이에요. 약을 중단하지 않는 게 환자분들한테 훨씬 더 이득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항혈전제가 뭔지 항응고제가 뭔지 조금 더 알아보면, 항혈소판 약물은 한마디로 혈소판들이 응집을 못하게 막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아스피린, 클로피도그렐 여러 가지 약들이 있습니다. 이런 약들의 일반 성분명은 알고 있으면 조금 도움이 돼요. 내가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을 받았는데 이런 약물들이네? 그럼 이게 출혈 경향성이 있을 수 있는 약물이구나, 피를 잘 돌게 하는 약물이구나, 도움이 되실 거고, 케이스를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요양병원에 입원하신 한 환자분께서 저희 치과라 의뢰를 받고 오셨어요. 협심증 때문에 복용 중인 약 때문에 다른 데서는 치료를 안 해준다 말씀만 들으셨다 하시더라고요. 이미 위턱뼈든 아래턱뼈든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전악 발치라든지 아니면 임플란트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일단 환자분이 너무 불편해 하시는 위에부터 제가 발치를 했는데, 항혈전제죠? 중단하지 않고 발치를 하고서 이 사진을 제가 찍어놨던 이유가 메이저 블리딩이라고 하는 피가 솟구친다 전혀 아니거든요. 마이너 블리딩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그냥 꺼지로 꽉 물고 제가 할 수 있는 지혈 처치는 다 하고 나서 사진을 찍었더니 이 정도는 피가 난다고 사실 할 수는 없고 치과에서 일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양상이거든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왜 진료를 못해 라고 했을까? 또 다른 케이스를 보여드릴 텐데, 이미 환자분이 다른 데 많이 임플란트를 하셨는데 저희 치과에 오시면 접수를 하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뒤에 임플란트는 너무 흔들려서 집에서 그냥 자기 손으로 빼셨대요. 그리고 이제 치료를 받으셔야 될 것 같아서 저희 치과로 오셨는데, 이미 여기도 그렇고 다른 데 임플란트 한 대가 탈이 많이 났죠. 환자분께서 가져오신 진료 의뢰서가 요즘 항혈전제나 항응고제에 대해서 의과 선생님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트렌드를 반영하고 있어서 제가 보여드리려고 해요. 자, 환자분은 무슨 원인에 의해서 심장 스텐트를 하셨어요. 잘 보세요. 이 심장이 막혀서 스텐트를 하신 환자분에 대해서 수술을 해주신 선생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현재 항혈소태 중단이 불가능합니다라고 하셨어요. 필요하시면 약 유지하면서 발치 진행해주세요. 요즘 다 정말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항혈소판제 복용 중인 환자분들이 치과 치료할 때 생길 수 있는 그런 출혈의 정도가 이미 마이너함이라는 게 저만 말하는 게 아니라 이미 2010년도 초반부터 미국이나 유럽학회에서는 논문은 너무 많이 나왔고 자리를 잡고 있어요. 드디어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선생님이 계시구나. 이제 개인적으로 너무 기뻤고, 그래서 환자분 항혈전제 중단하지 않고 아까 안 좋았던 치아들 발치하고, 마찬가지 좀 뼈이식 안 한다 말씀드렸죠. 충분히 기다렸다가 임플란트 하고 보철까지 하고 식사 잘 하시고
이제 여기 치료를 또 기다리고 계세요. 또 볼까요? 환자분도 이제 다른 약을 또 복용 중이신데 여기 보시면 누가 봐도 발치가 필요한 상황이죠. 엑스레이 보면 아마 뿌리가 좀 갈라진 것 같아요. 근데 보면 협심증으로 스텐트 시술을 받고 있고 발치 등 치료율이 적은 시술이면 되도록 아스피린 중단 없이 시술하는 것이 안전할 것 사료돼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이제 의과 선생님들도 다양한 케이스를 접하고 약을 중단했을 때 나타났던 합병증에 대한 경험이 많으시다 보니까 아예 치과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이렇게 의사소견서를 이런 식으로 발부를 하고 계신 게 점점 앞으로 많이 늘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또 다른 케이스를 이제 보여드릴 건 뇌동맥류 들어보셨나요? 우리 뇌에 있는 동맥이 언제 터질지 몰라갖고 우리 시한부를 산다는 표현을 하는 그런 질병이 뇌동맥류란 말이에요. 이 뇌동맥류를 치료하는 어떤 걸로 이제 뇌 동맥에다 그런 코일 같은 걸 넣어놨는데 여기 혈전이 생기면 안 되니까 마찬가지로 항혈전제나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이 환자분도 뇌동맥류 때문에 아스피린을 복용하고 계신 환자분인데 마찬가지 여기 임플란트를 중단하지 않고 저는 바로 수술을 했던 케이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약물들 항혈전제죠. 혈소판 응집을 방해하는 약물인데 이제는 항응고 약물에 대해서는 저도 주의를 기울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항응고 약물 대표적인 약은 이제 와파린인데 이 항응고 약물은 피를 멎게 하는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어떤 생물학적인 대사 과정 그 과정 어딘가를 이 와파린이라는 약물은 억제를 해버려요. 그래서 이 약물 같은 경우는 아스피린 이런 약물보다는 출혈 경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런데 출혈 경향성에 대해서 얼마나 출혈 경향성이 높은지 우리 피 검사를 하면 INR이라는 수치를 잴 수 있어요. 와파린이라는 항응고 약물 복용하신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서도 논문을 보면 이 INR 값이 3.5 미만인 경우에는 중단하지 않고 해도 안전하다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항응고 약물 중에 이 와파린이라는 약물은 효과는 되게 좋은데 치과 치료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출혈 경향성 때문에 약을 중단해야 되는 경우에 와파린 헤파린 스위칭이라는 어떤 되게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돼요. 요즘은 뭐 도악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노블 오랄 안티코아귤란트 그래서 새롭게 발명된 항응고 약물이에요. 이 약물 역시 INR 3.5 미만인 경우 중단하지 않아도 된다고 국제학회 논문에서는 대부분 권고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 부득이한 경우에 이 노악을 복용 중인 환자분들 중에서 약을 중단해야 되는 경우에 있어서도 치료 몇 시간 전에 중단을 딱 하면 되니까 와파린은 며칠 전부터 괜찮아요. 그 환자분한테 가해지는 위해성이 훨씬 더 적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와파린 대신에 이 노악이라는 약물을 복용하고 계신 환자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와파린이라는 약물을 주의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또 저희 치과 오셨던 환자분의 설명을 드릴 텐데 보시면 INR 값이 이 정도로 유지를 돼야 되는데 발치 4일 전 와파린을 중단하고 발치 후 출혈 위험이 떨어지면 다시 시작하게 해두시고 예방적 항생제가 필요합니다. 이거를 환자분은 아예 항상 들고 다니셨어요. 저희 치과 오셨는데 저희 치과에는 코아체크라고 이제 대학병원에 가지 않아도 이렇게 당뇨 검사하듯이 표 하면 INR 값이 나오는 간이 검사 기계가 있었거든요. 환자분은 INR 4.4 값이었어요. 조금 높은 값인데 그냥 발치 하나만 간단하게 하면 되는데 굳이 약을 끊으면 환자분한테 안 좋을 것 같아서 약을 끊지 않고 환자분한테 발치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환자분도 동의하셨어요. 이제 차트를 보면 어젯밤부터 갑자기 피가 스물스물 나더니 계속 나요. 저희 치과 왔을 때 보면 마찬가지 환자분들께서 이제 오해를 하시고 계신 게 조금씩 나는 거 이제 걱정이 되시는 거죠. 출혈성 약물을 복용하고 계시니까 치과에 왔을 때 제가 꺼지만 꽉 눌러드리고 그러면 또 피가 멈추는 그런 상황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국소마취를 하고 왜냐면 국소마취제에는 이 혈관 수축제가 들어있어서 피가 지혈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압박제를 통해서 지혈을 해드렸고 이제 환자분들한테는 이제 이렇게 피가 안 났어요. 저희가 이렇게 피가 지혈이 잘 됐는지 확인까지도 항상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와파린이라는 약물 같은 경우에는 다른 항혈전제는 저는 고민 없이 다 복용하고 치과 치료를 하고 있는데 이 약조차는 저도 약간 등에서 식은땀이 흘러요 사실. 왜냐면 많이 나는 건 아니지만 항혈전제랑 비교했을 때는 확실히 피가 조금 새어나오는 정도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와파린을 복용 중인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의과와 제가 협진을 통해서 중단을 할지 계속할지는 좀 상의를 해서 하고 하는 편입니다. 이 환자분 보시면 이제 요치아 이제 발치가 필요한 상황인데 와파린을 복용 중인 환자분이세요.
마찬가지 판막 수술을 하셨고 복용 중인 약제 중 와파린은 최대 3일 이상 중단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블리딩 리스크 대비하라고 의과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예방적 항생제도 복용을 도와달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와파린을 복용하신 환자분 잘 기억하세요. 어쨌든 와파린이라는 약물은 출혈 경향성이 조금 있는 약물이기 때문에 교수님들도 이렇게 중단을 권고하실 때도 있어요. 그러면 언제 다시 약을 먹어야 되냐면 수술하고 바로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약을 3일 동안 중단을 했죠. 그럼 치과에서는 뭐를 해야 되냐면 이런 환자분들은 대부분 발치나 임플란트들의 수술을 아침에 해야 됩니다. 아침에 수술을 하고 집에 가서 빨리 와파린을 다시 복용을 해야 돼요. 와파린이라는 약이 우리 몸에 들어가서 기전이 활성화될 때까지 시간이 걸리니까 바로 복용하는 게 크게 출혈 경향성을 높이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빨리 복용을 다시 하셔야 돼요. 이 환자분 여기 임플란트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 안 좋았던 치아 발치를 했을 때는 환자분이 INR이 3.5 미만이었기 때문에 이 경우에서는 제가 와파린 복용 중단을 하지 않고 바로 발치를 했는데 임플란트 수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뼈에 구멍을 나잖아요. 그래서 환자분께서도 그냥 이 소견서를 갖고 계신 대로 본인이 중단을 해보겠다 하셔갖고 3일 전부터 복용을 중단한 다음에 아침에 치과 와서 이렇게 쏙 수술을 빨리 하고 환자분은 집에 가시자마자 약을 드셨어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들 항혈전제냐 항응고제냐 끊지 마라 그냥 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제 생각이 아니고 수많은 해외 논문들에서 이미 다 그렇게 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거든요. 레지던트 때 공부했던 바대로 정말 부강외과에서 내로라 하는 많은 논문들에서는 이미 블리딩 리스크는 별로 없으니 치과 치료와 관련된 경우에 항혈전제, 특히 항혈정제, 항응고제도 3.5 미만인 경우에는 중단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어요. 이분이 이거랑 관련된 논문을 정말 많이 쓰셨거든요. 그 제목 중에 하나 제가 정말 많이 와닿았던 제목이 블리드 올 다이예요. 피 흘릴래 죽을래. 너무 와닿잖아요, 그죠? 읽어보면 블리딩 컴플레이션, 그러니까 출혈 경향성에 대해서 합병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출혈 경향성은 그러니까 약을 중단하지 않고 수술을 했을 때 국소적인 지혈 처치만으로도 충분하다 이거예요. 반대로 약을 끊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스롬보틱 컴플리케이션, 예를 들면 막힌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 막히면 큰일 나잖아요. 그런 컴플리케이션은 더 위험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도 되게 재밌어요. 클리니션이 치과 의사가 약을 계속 복용하게 할지 중단하게 할지 그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런 결정은 피 흘릴래 죽을래로 된다. 딱 그 말이 맞는 거죠. 디시전, 결정은 심플하다. 더 이상 중단하는 거를 하지 말라고. 저도 심플하게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모든 관열적인 치과 치료에서 항혈전제를 복용하고 계신 환자분들은 저희 치과는 무조건 약을 복용하시면서 치과 치료를 하고 있고 만약에 정말 제 말을 듣고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저희 직원들한테 한번 몰래 와서 한번 여쭤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문제가 됐으면 저희 직원들이 치과에 있지 않겠죠. 환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앞에 보여드렸던 이 논문들을 발표된 때가 2000년부터 2010년 막 그때 출간된 논문들인데 그러면 한 2022년도에 수술 및 수술 시 항혈전제 사용에 대한 전문가 합의본이래요. 대한내과학회지 딱 나왔고 보면은 순환계내과, 순환계심혈관센터 정말 심장을 보고 계신 의과 선생님들이 어떤 의견을 내고 있을까 한번 볼까요? 치과 임플란트 환자 증례 가슴 통증으로 응급실로 왔는데 임플란트와 발치를 위해서 5일 전부터 항혈수판제 중지하라는 권유를 받고 복용하지 않았다. 응급실로 이송이 됐다는 거죠. 응급실로 와서 심전도에서 혈전 발생해가 급성 심근경색이 돼서 응급 관동맥 중재술을 했다. 이걸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의 의견, 전문가 합의문은 다소 출혈이 있더라도 치과 시술을 연기하지 말고 조기 시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혈전 위험이 고위험군에 해당하므로 혈전 위험, 여기 막힐 가능성이 높은 환자니까 아스피린과 클로피도그렐을 포함한 약을 유지하면서 치과 치료를 시행해야 한다. 이제 이렇게들 생각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도 이제 시간 되시면 읽어보시면 좋을 텐데 이게 정지를 하고 읽어보세요. 또 케이스 볼까요? 다수 발치가 환자의 증례 치과에 내원하고 3개 치아가 발치를 했다. 협심증으로 3개월 전에 이거를 했고 뭐를 했다. 복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혈전증 고위험에 해당하므로 유지하면서 발치를 해야 된다. 권고를 하고 계신 거죠. 결론, 관동맥 스텐트 삽입술을 받은 환자에서 발치를 계획하고 있는 경우 쭉쭉쭉쭉 계획이 필요하지만 결국에는 시술 전 항혈소판제제 복용에 대한 전략을 수립해야 돼 중단 없이 시행 가능하다. 저희 부강외과 교수님, 저 지도 교수님이에요. 2018년도에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내용은 똑같아요. 중단하지 마라. 약 중단 없이 치료, 중단 없이 치료.
아침 일찍 치료, 제가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은 거죠. 이거는 국내, 그죠? 국내 구강외과 학회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요건 아까 말씀드렸던 해외 가이드라인 2013년도 쭉 다 읽어보면 중단하지 마라, 3.5 미만인 경우 끊지 마라, 분명히 권고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은 어떤 처치를 하고 계시길래 지혈에 그렇게 자신 있어 하십니까? 피를 먹게 하려면 우리 몸에서 무슨 이렇게 패스웨이가 활성화가 되는데, 유전적으로 이 응고인자가 결핍인 환자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가만히 있어도 가끔에서 잇몸에서 피가 나요. 안 멈춥니다. 결국에는 응고인자 수혈을 해야 피가 멈춰요. 그런데 그 밤에 수혈이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겠죠. 그러면 치과 응급 당직을 저를 부르죠. 그러면 저는 밤새도록 새벽이 되도록 뭐를 하고 있냐? 압박 지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입 안도 그렇고 이 바깥에도 그렇고 어떤 처치보다 가장 중요한 건 압박 지혈이에요.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 그런데 치과 치료 받고 뭐 발치를 했건 임플란트를 했건 꽉 물고 계세요 라고 설명을 드렸을 텐데, 꽉 물고 계시는 거 혹시 한번 해보셨던 분들은 이거 정말 어려워요. 어려운 이유가 오래 못 물어요. 힘들어서. 꽉 물게 되면 근육이 피로도가 있기 때문에 꽉 물고 계세요, 치과 문을 나서는 순간 힘이 풀리게 되고 피가 날 수 있단 말이에요. 알고 계셔야 될 건 뭐냐면, 제 팔인데 뭔가 지혈 처치를 해야 되는 상황은 환자분들이 지혈을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집에 가서 꽉 물고 계실 거 도와주셔야 되지만, 담당하는 주치의가 엄지 손가락으로 눌러서 하는 게 진정한 압박 지혈이에요. 제 엄지손가락이 허옇게 창백하게 된 것만 보여드리려고 이 정도로 누르고 있어야 돼요. 저는 제가 이 항혈전제를 복용 중이신 환자분이던 뭔가 출혈이 있는 걸로 저희 치과에 오시잖아요. 5분 정도를 제가 이 힘으로 누르고 있어요. 지혈을 하는 사람이 5분 동안 엄지손가락으로 이렇게 누르고 있는 것과 환자분이 그냥 20분 동안 물고 있는 거랑은 천차만별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압박지혈은 엄지손가락으로 꽉 해야 되는 게 정말 효과가 좋은 압박지혈이고, 집에서 만약에 피가 난다고 하시면 꽉 물고 있기보다는 꺼즈를 대고 환자분들이 손가락으로 누르시는 게 효과가 더 좋습니다. 또 하나, 이 치과에서 쓰는 이 마취제에는 에피네프린이라고 혈관 수축제가 들어있어요. 피가 조금씩 나면 주변에다가 이렇게 마취를 추가를 해서 혈관을 좀 수축시키면 지혈하는 데 도움이 되고, 아까 많은 사진들에서 보여드렸지만 이 뽑은 자리에 간단하게 봉합이라도 해주면 지혈을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발치하고 나서 이 발치와라 그러죠. 이 뽑은 자리에 이렇게 넣는 지혈제들도 있고, 끝판왕이죠. 서지셀, 옥시다이즈 무슨 셀룰로즈인데, 이거는 피에 닿으면 엉겨 붙는 게 눈으로 확인돼서 잘 떨어지지도 않아요. 정말 그래서 피가 많이 나는 환자분들은 끝판왕이에요. 이런 처치들, 압박지혈도 하고 국소마취도 하고 봉합되는데도 계속 스물스물 새 나온다. 요거를 넣으면 99%는 먹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하고 있는 건 지혈 가글인데, 아까 보여드렸던 논문들에서 소개가 되고 있어서 저도 따라하고 있어요. 트라네사맥 엑시드라고 치과 말고 의과에서 응급수술할 때 쓰는 주사약인데, 이게 이제 피에 들어가면 피를 굳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증류수에다가 섞어갖고 환자분한테 가글을 드려요. 그 농도도 논문을 보면 잘 나와 있거든요. 저희 치과에 다 구비를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뭐 간단하게 발치를 하셨던 분들, 매복사항제 발치를 하는 환자분들, 항혈정제를 복용을 중단하지 않고 뭔가 수술을 하셨던 모든 환자분들, 제가 보기에 피가 좀 날 것 같다. 저는 절대 그냥 안 보내고 여분의 거즈랑 지혈 가글을 포함시켜서 환자분한테 같이 드려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PPT를 마지막으로 준비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환자분이 제가 이제 임플란트 다 하셨고 환자분도 항혈소판제를 드시고 계세요. 근데 여기 임플란트를 이번에 하려고 오셨는데, 당연히 이번에도 복용을 중단하지 않고 수술을 했거든요. 치과 치료가 신뢰가 정말 중요한 게, 약을 중단하지 않고 수술을 하는 게 안전하다고 할지라도 피가 조금 나면 환자분들은 당연히 피가 나니까 걱정하기 마련이고, 치과 의사가 복용을 중단하지 않고 안전하다고 했는데 피가 나니까 그때부터 성을 내시는 환자분들이 실제로 있어요. 저한테도 많이 화내셨던 분들도 정말 계신데, 이 신뢰는 한 방향에서 생각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환자분들 아픈 거 좋아하는 치과 의사는 없잖아요. 특히나 뇌, 혈관 이런 게 막힐까봐 아스피린 같은 거 복용 중인 환자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끊지 말고 수술을 하자고 했던 치과 의사인데, 저는 환자분한테 말씀드려요.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환자분 건강을 위해서 제가 약 중단하지 않고 하지만 피가 조금 날 수는 있어요.
댁에 가셔서 피가 조금 올라올 수 있습니다. 조금 흘러나오는 피가, 우리 입안에 침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꺼지를 물고 있으면, 꺼지가 이렇게 있으면 침은 흥건하고 피는 한 방울씩 묻으면 번진단 말이에요. 그 환자분들은 오해하세요. 피가 많이 나는 줄 알고. 흥건해 보이기도 합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괜찮아요. 피가 좀 나는 것 같아서 걱정이 드시면 저희 직원들이 드린 지혈 가글을 거즈에 묻혀서 꽉 물고 계시면 돼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럼 이제 환자분들께서는 저희가 이제 양해를 구했으니 환자분들은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해달라는 게 아니고, 이제 어떤 경우가 되면 환자분들께서 가끔 불평을 하시냐면, 집에 가서 다 지혈이 되는 거는 같았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베개 마치 조금 피침이랑 좀 흘러가고 흥건해졌다. 가끔 가더니 막 이렇게 화내셨던 분이 계신데, 저도 이해는 하죠. 베개가 피가 안 지워지니까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요 정도 때문에 내가 약을 끊어서 얻는 위해성, 혈관이 막히고 뇌가 다시 안 좋아지고 이런 거보다는 차라리 조금 나는 게 낫다가 요즘 경향이니까 저희는 양해를 드릴 테니 환자분들은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 교수님께서 이제 치과 신문에 이런 글을 또 쓰셨더라고요. 치과 시술은 개복 수술 등의 대수술에 비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메이저 블리딩이라는 그런 수술들이에요. 사소한 편임에도 당사자인 환자는 자신의 치료에 민감할 수, 그렇죠. 나도 피가 나면 당연히 떨릴 것 같은데, 양호한 예우를 위해서라도 치과 의사는 이러한 환자의 마음을 이해하되 단호하게 환자를 이끌어야 한다. 그러니까 환자분들께서 의뢰 약을 자꾸 끊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습관처럼 단호하게 안 끊어도 된다. 그리고 피가 날 수도 있다를 단호하게 환자를 이끌어야 된다고 저희 교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정상인에 비해 불가피하게 지연되는 지혈 시간에 대해 환자를 이해시키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 저는 제가 다 설명드려요, 수술 전에. 그래서 저희가 양해를 구할 테니 환자분은 이해를 좀 해주시고 서로 안전한 치과 치료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 지금 영상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그 안타까운 사건을 가지고 제가 막 이슈화 하려거나 절대 아니니까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환자분도 안전하고 치과 의사도 환자분의 건강을 위해서 이런 진료를 하고 있다, 할 수 있다를 영상을 통해서 환자분들한테, 또 치과 치료를 받으시려는 많은 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항혈전제, 항응고제 중단하지 않고 안전하게 치과 시술을 받을 수 있고, 조금 흘러나와도 환자분들 조금만 양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